최근 우리는 가족 간 범죄에 대한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가장, 국어사전에는 가장이란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지켜야 할 가장에 의해 가정이 오히려 파괴되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일본 기우현 나카스가와시. 일본 기우현 남동부에 위치한 나카스가와시는 인구 약 7만 5천 명을 가진 도시로 도노 동부의 핵심 도시입니다. 나카스가와시는 산지가 많고 하천물이 깨끗한 곳으로도 유명하죠. 이 한적하고 조그만 도시에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린 감히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2005년 2월 27일 오후 나카스가와시 거리, 한 남성이 배를 움켜쥐고 피를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는 비틀거리며 편의점으로 가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장인이 저를 찔렀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다친 남성을 급히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친 남성이 말한 집으로 찾아갑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그 집에 들어서자 그들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집에는 85세의 여성, 33세의 남성, 30세의 여성, 그리고 그들의 아이로 보이는 유아와 갓난아이까지 일가족이 모두 숨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생존자가 없는지 집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욕실에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고 있는 중년 남성을 발견합니다. 괜찮아요? 누가 그랬어요? 경찰이 묻자 그 중년 남성은 내가 했어요 라고 말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 남성은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자 앞서 흉기에 다친 젊은 남성의 장인인 겐페이, 당시 나이 57세, 그는 약 30년간 시내에 있는 한 병원의 방사선사로 일했으며 2001년 나카스가와시 시립 노인보건시설 사무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겐페이는 어머니, 아내, 아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 코지에는 겐페이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찰견 훈련소의 훈련사이기도 한 겐페이는 개를 좋아해 세퍼드 2마리를 집으로 데려와 길렀습니다. 2층 집, 안정된 직업, 장성한 아들과 딸, 다른 사람 눈에 비친 겐페이는 그림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 그가 왜 이런 미치광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일까요? 겐페이의 직장 동료들은 그는 온순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항상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리더였습니다. 노인보건시설에 있는 노인들 역시 모두 그를 좋아하고 잘 따랐죠. 온순하고 조용조용한 성격의 겐페이가 화를 내는 것조차 보기 힘들었습니다. 겐페이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가족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특히 손자 손녀를 무척 아꼈던 겐페이가 자신의 손으로 그들의 목숨을 끊다니, 대체 겐페이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 비극의 시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47년 겐페이는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겐페이의 어머니 치요코는 성격이 드세고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자식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했죠. 어린 시절 겐페이는 어머니가 두려워 어머니 앞에서는 간단한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은 그를 지배해 성인이 돼서도 그는 여전히 어머니를 어려워했습니다. 성인이 된 겐페이는 한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둘은 결혼을 약속하지만 겐페이의 어머니 치요코는 겐페이의 아내가 될 여성의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둘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합니다. 어머니 치요코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고 뭐든지 따르던 겐페이가 처음으로 어머니의 뜻을 거역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겐페이는 어머니 뜻을 꺾고 처음으로 자기 뜻대로 선택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삽니다. 1980년 겐페이 부부는 겐페이 아버지의 제안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며느리를 마뜩지 않게 생각했던 어머니 치요코는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티를 내며 며느리와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는 말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루는 자기 물건이 없어졌다며 며느리를 도둑 취급까지 하기도 하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행히 겐페이 아버지의 중재로 더 큰 갈등으로는 번지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이런 불안한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겐페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중재자가 사라지자 겐페이의 어머니 치요코는 대놓고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이유 없이 시어머니의 욕바지가 되어야 했던 겐페이의 아내는 급기야 마음의 병을 얻게 됩니다. 아내의 아픔을 보다 못한 겐페이는 동생을 찾아가 어머니와 아내의 관계가 매우 심각하다며 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논의 끝에 겐페이의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기로 합니다. 1982년 치요코는 둘째 아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드디어 겐페이의 집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999년 겐페이 동생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는 사사건건 모든 걸 간섭하는 어머니 치요코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장남이니까 이제 어머니 좀 모셔. 나도 할 만큼은 했어. 더는 무리야. 어쩔 수 없이 겐페이는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옵니다. 겐페이의 아내는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은 모두 잊고 시어머니와 잘 지내겠노라 마음먹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쇼핑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드리려고 하지만 치요코는 며느리가 만든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치요코가 겐페이 집으로 온 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하루는 겐페이의 아내가 죽을 만들어 시어머니에게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요코는 죽그릇을 방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리칩니다. 이딴 걸 누가 먹는다고! 치요코의 행패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밉다며 그녀가 마당에 심어놓은 꽃과 나무를 뽑아버리는가 하면 심지어 며느리가 목욕하는 것도 못마땅해 욕조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겐페이의 아내는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과 괴롭힘에도 남편인 겐페이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겐페이는 어머니에게 싫은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복종이었죠.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내는 남편을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그날그날 일기장에 쓰며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참고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2002년 무조건 참으며 견뎌내고 있던 겐페이의 아내 역시 그 한계에 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각해집니다. 치요코는 가족들, 심지어 손자 손녀 앞에서도 거침없이 며느리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겐페이는 어머니 치요코의 행패를 그저 지켜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어머니의 행동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걸까요? 사실 그 역시도 자기 아내만큼이나 오랫동안 어머니 치요코로 인해 큰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003년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겐페이와 아내는 새 집을 구해 어머니 치요코와 따로 떨어져 살기로 합니다. 아내는 너무 기뻐했지만 그것도 잠시. 이 사실을 알게 된 치요코는 겐페이에게 노발대발 화를 냅니다. 넌 어미를 버리는 거냐? 치요코가 화를 내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자 겐페이는 바로 꼬리를 내리고 이사 가기로 한 계획을 취소합니다. 그러나 겐페이의 마음에는 어머니를 향한 원망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2004년 겐페이는 오랜 지병이었던 신경성 두통이 점점 심해집니다. 어떤 날은 상태가 심각해 밥도 먹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통증이 턱과 치아로까지 퍼져 밥을 제대로 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령이 된 치요코에게 치매가 찾아옵니다. 치요코는 치매 증세가 심해져 밤에 집 밖을 뛰쳐나가 혼자 밖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가뜩이나 괴롭히던 며느리를 더 심각하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두통으로 고통받던 겐페이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미쳐갔습니다. 2004년 5월 겐페이는 딸 코지에와 사위, 손주들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딸과 사위의 생각은 달랐죠. 그들은 아버지 겐페이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겐페이와 딸, 그리고 사위가 오랜 상의 끝에 겐페이의 집 근처에서 사는 것으로 타협을 봅니다. 이때 겐페이는 딸과 사위가
자신의 실화에 함께 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2005년 1월 27일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 치요코가 우체국에 갑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입니다. 그녀는 국장까지 불러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난동을 피웁니다. 이 소식은 곧 동네방네 소문이 납니다. 평생 예의 바르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걸 미덕으로 여기며 살던 겐페이에게는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폭발해버립니다. 이건 나에 대한 폭력이야. 더 이상은 무리야. 이젠 어머니와는 살 수 없다. 그는 가진 방법으로 자신을 괴롭히며 억압하고 옥죄어오는 어머니로부터 해방되기로 결심합니다. 궁지에 몰린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끝내버리는 극단적인 방법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처리하고 자신 역시 생을 마감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겐페이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떠나버리고 나면 내 아이들은 살인자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며 살아가겠지. 애들에게 고통을 남겨줄 수는 없어. 내 손으로 모든 걸 마무리하자. 겐페이는 자기 때문에 남게 될 가족들이 다른 이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린 손자와 손녀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죠. 겐페이는 가족 모두를 자기 손으로 정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의 아내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자기를 만나 마음고생만 한 아내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을까요? 아내는 이 선택에서 제외됩니다. 사건 당일 2005년 2월 27일 아침 7시 오늘 겐페이의 아내는 친구들과 당일치기로 여행을 떠납니다. 겐페이는 아내를 약속 장소까지 차로 바래다 주죠. 약속 장소에 도착한 겐페이는 아내의 친구들에게 아내를 잘 부탁한다는 당부를 하고 물끄러미 아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웃으며 작별 인사를 하죠. 아내와 그녀의 친구들은 겐페이에게서 별다른 기색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느 날처럼 그는 예의 바르고 온화했습니다. 아내와 헤어진 겐페이는 자신의 직장인 노인보건시설에 들러 직원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없애기 시작하죠. 첫 희생자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을 넥타이를 이용해 질식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어머니 치요코를 같은 방법으로 숨지게 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 2마리를 산으로 끌고 가 나무에 묶은 뒤 죽입니다. 오전 11시 겐페이는 딸 후지 코지에게 전화합니다. 할머니가 애들을 보고 싶어 하시네. 내가 데리러 갈 테니 준비하고 있어. 겐페이는 딸의 집으로 가 딸 코지에와 2살 된 손자, 3개월 된 손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딸 코지에는 축 늘어져 있는 치요코가 이상하다며 다가갑니다. 그 순간 겐페이는 딸 코지에를 살해하고 2살 된 어린 손자와 3개월 된 손녀 역시 그 자리에서 목숨을 빼앗습니다. 오후 1시 겐페이는 사위 후지 타카유키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사위가 뒷문으로 들어서자 겐페이는 흉기를 휘두릅니다. 사위는 복부에 상처를 입지만 가까스로 도망쳐 목숨을 건집니다. 겐페이는 도망가는 그의 모습을 지켜볼 뿐 뒤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겐페이는 욕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해 자신의 목을 찌르죠. 도망친 사위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은 욕실에서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겐페이를 발견하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한창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겐페이의 아내는 친구들의 휴대폰을 통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체 왜? 뭐 때문에? 겐페이의 아내는 남편이 왜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월 12일 겐페이는 의식을 회복합니다.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묻는 경찰의 질문에 겐페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모든 게 싫었어요. 2007년 7월 1일 기우현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겐페이는 순순히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2008년 1월 13일 검찰은 겐페이에게 사형을 구형하지만
재판부는 겐페이의 상태가 정신적으로 심신미약에 준하는 상태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던 겐페이는 재판이 끝난 뒤 형이 지나치다며 항소합니다. 그러나 2심과 3심 모두 원심의 판결이 유지돼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겐페이는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피살자가 2명 이상이면 사형이 원칙이고 3명 이상이면 무조건 사형인 일본의 사법체계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받습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일본인들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가정 불화가 원인으로 알려진 이 사건을 일본인들은 가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겐페이를 못난 남자로 불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행패로부터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 내내 수수방관 지켜만 보다가 자기 명예를 먹칠하는 일이 발생하자 그것에는 참지 못하고 바로 반응하며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손주들에게까지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겐페이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 정신병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는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가해자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